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장 오르긴 오르는데 이전과는 좀 색깔이 달라졌다, 이상하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을 어떻게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한 또 오늘 분기점이 되는 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승률 종목들도 조금 이전과는 결이 달라졌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상승률 탑10입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특징이 지주사가 또 올라오네라는 생각들 하실 것 같은데요. 한진칼 우선주가 올라와 있고요. 코오롱이 보니까 31,000원이 신고가 자리입니다. 거의 금방 하는 구간에서 16% 넘어가는 급등권이고요. 한진칼 본주하고 우선주가 모두 다 같이 갑니다. 13% 넘어가는 급등세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네, 지주사가 달라졌다. 지금 가격대를 보시면은 확연히 체크가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두 자릿수대 급등 나타내고 있는 지주사 쪽에 있기 때문에 어제 먼저 하나 발동 걸렸고요. 이 흐름이 번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YG 플러스가 오늘 또 강한데요. 네, 14% 넘어가는 강세권입니다. 플러스뿐만 아니라 하이브, SM 그리고 지금 이런 종목들이 거의 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YG 엔터까지 엔터주들의 오늘 질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SM 지분을 텐센트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사실 이 가지고 있던 물량이 오버행 이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했는데 그것도 텐센트에 매각을 하게 된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엔터주 질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YG 플러스까지 강한 상승 흐름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밖에 올라오는 종목들 보시면은 지주사가 강하죠. 네, HD 현대에도 지금 외국인의 기관의 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10만 원 선 뚫어낼 수 있을까 기대감 높은 상황 속에서 12% 넘어가는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SK스퀘어도 주가 좋습니다. 11만 원 뚫어내고 있고요. 그 밖에 오늘 반도체하고 그리고 2차 전지가 올라온다라는 점에 착안해서 시장에 대한 분석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간밤에 테슬라 좋았습니다. 7% 급등하면서 지금 머스크 CEO가 집중하겠다 회사 일에 이런 얘기는 여러 차례 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찍던 찰나에 지금 어제 신저가가 많이 나왔거든요. 단순한 가격 메리트에 의한 반등인 것인지 이후에는 조금 더 이제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상승인지는 확인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잠시 후 김영일 전문가의 코멘트 듣기로 하고요. 어쨌든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는 8% 넘어가는 강세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하락하는 쪽도 같이 점검하겠습니다. 밀려나는 종목들을 보시면은 그동안에 올랐던 종목들이죠. 네, 신풍제약의 주가가 본주, 우선주 모두 다 6% 넘어가는 큰 폭의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한 종목이 될 것 같고요. STX 엔진이 지금 몸값이 너무 비싸다는 시장의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 엔진이 사업 다각화를 검토를 하면서 매수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몸값이 너무 비싸서 이거를 철회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는데 그 영향 때문에 오늘 밀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주가는 23,000원대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테마주들은 계속 흘러내립니다. 평화홀딩스 4일 연속의 약세 흐름, 현재 구간에 8,500원대 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들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달바 글로벌이 오늘 조정 받고 가네요. 네, 4.5%인데 사실 그동안에 올라왔던 것에 비하면은 하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14만 7,800원짜리에서 한번 쉬어가는 자리 만들어내고 있고요. 함세 MK도 많이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사업 다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한세 MK도 조정을 받게 되면서 그동안에 눌려있던 주식들이 오늘 슈팅이 있고요. 강했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의 기운이 강합니다. 계룡건설과 웅진 그리고 코리아 서킷 함께 좀 동반 조정이고요. 3에서 4%가량의 하락세에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보시면은 2차 전지가 가장 눈에 띄는데요. 자익을 상한가 냅니다. 4,700원대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2차 전지 주 안에서도 나트륨 배터리와 관련된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조금 더 시세 내주고 있다는 점 특이 동향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빛과전자가 오늘 유증이 나왔더라고요. 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하겠다라는 발표 있었는데 좋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1,100원대, 주가는 23% 넘어가는 급등세 기록하고 있고요. 셀로메드, BQAI, 그리고 KMG와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BQAI와 관련해서는 펀드를 통해서 퓨리오사 AI에 투자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퓨리오사 AI와 관련주를 묶이게 됐습니다. BQAI의 주가는 현재 구간에 20% 넘어가는 급등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도 함께 보시죠. 네, 그 밖에 코스닥에서는 플루토스도 오늘 굉장히 시세가 좋더라고요. 17% 급등세 기록하고 있고요. KM제약 같은 경우도 16% 넘어가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네,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거품 타입의 의치와 치아 교정기 세정제를 개발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허를 획득을 했다라는 뉴스와 함께 오늘 모멘텀 플레이가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메가터치도 이제 나트륨 배터리 관련해서 연결성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현재 주가는 15% 넘어가는 급등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빠지는 쪽 넘어가겠습니다. 실적이 4년 동안 적자를 이어오게 되면서 상패 위기에 직면한 다보링크 증권 오늘 안 좋은데요. 투자 주의가 필요한 종목이 될 것 같고요. 9% 넘게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라닉스가 어제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조정입니다. 상한가 마감 이후에 오늘 10% 넘어가는 반락이 나오게 되면서 좀 아쉽죠? 네, 연속성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다 안 좋습니다. 앞에서 시황에서도 지금 체크해 드렸는데 펩트론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약한 움직임이고요. 블루엠텍도 오늘까지 4흘째 내주가 밀려나면서 현재 구간에 6,300원짜리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 김영희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의 색깔이 조금 바뀐 듯한데 어떤 분석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상승 트리거가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조정 이후에 지금 이제 또 이 반등세를 어제 잡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많이 빠져있던 구간에서 이제 또 이 호재로 인해서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즉 그동안에 많이 올랐다라는 어느 정도의 이제 또 평가가 있었던 시장이었는데 그런 평가 때문에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그러다가 상승 트리거가 다시 한번 나와주면서 즉 EU 관세에 대해서 이제 유예가 되게 되면서 이게 이제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또 상승이 나온 그런 모습이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박스권 상단 구간이었잖아요. 박스권 상단 구간이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구간을 뚫어줄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상승 트리거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의 조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설명을 드렸었는데 현재 그러한 상승 트리거가 나와준 거죠. 현재 이 상승 트리거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이 EU 관세에 대한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또 전기전자 업종 쪽에서 상당히 이제 안도감이 들게 하는 그런 이슈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오늘 우리 증시에서 코스피 쪽 주도 업종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그런데 또 이제 기존과는 약간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죠. 어떠한 움직임이냐.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반도체, 그다음에 2차전지 쪽의 상승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자, 그런데 2차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테슬라에 대한 어떤 안도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간밤에 테슬라가 상당히 급등을 했고 테슬라가 급등을 하면서 이제 또 현재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또 이제 머스크가 24시간 체제로 또 이제 돌아선다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업에 다시 한번 집중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안 그래도 최근에 테슬라는 판매량 하락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또 이 머스크가 온전히 테슬라 쪽에 다시 한번 이제 집중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건데 오늘 또 이제 2차전지에 수급이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코스피 주도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은 약간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부로 해가지고 우리 방산주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조선주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하는 단가에 어느 정도는 도달을 했다, 신고가에 도달을 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들이 약간은 약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약한 모습이 나타남과 동시에 지금 이제 이 종목군들이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니까 이제 또 새롭게 저가에서 물량 받아두는 종목군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지금 현재 2차전지와 그리고 반도체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오늘 상당히 또 이제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2차전지 쪽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동안의 코스피의 주도 업종들이 이제 또 약간은 오늘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남과 동시에 전기전자 업종 쪽에 약간은 또 이제
이제 호재성인 이슈들, 유럽 쪽의 관세에 대한 유예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에 대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주도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반도체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지금 이제 간밤에 테슬라가 급등이 나오는 것은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이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기업에 집중을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 수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2차전지를 또 이제 바닥 잡았다라고 접근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의 그림이 우리가 또 이제 학습을 해왔었던 그림이 있잖아요. 그대로 또 이제 반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구간에서는 2차전지는 바로 이제 접근을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좀 저가를 지켜주는지를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전과 같은 그림이 아마 또 반복이 될 확률이 큽니다.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45,000원 구간이 또 이제 이전 저가 구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매물 구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매물 구간을 어느 정도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혹시나 접근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고려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흐름이 이제 또 나쁘지 않아질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주도 업종의 순환매를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반도체가 물량을 저는 추가적으로 또 받아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도 현재 예정이 되어 있고 잘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아마 추가적으로 현재 전체적인 뭐 조선이나 방산 쪽이 신고가를 달성을 한 이상 주도 업종으로서의 수급을 또 추가적으로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삼성전자는 현재 계속해서 이제 5만 원대 구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또 이제 21만 원 구간을 못 뚫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SK하이닉스가 21만 원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에서 물량을 더 받아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레거시 쪽이라든지 혹은 추가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또 수급을 받아줄 가능성이 현재 상당히 커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현재 주도 업종을 고려를 하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 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또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자면 지금 이제 뭐 한미반도체 같은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이 좋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또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 수급이 크게 들어갔었죠. 엔비디아발 이슈로 인해서 유리기판 쪽으로 수급이 들어갔었던 거 결국에는 또 이제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삼성전자의 이 이슈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리기판 쪽은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 전환이 되어야만 하는 이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현재 구간에서 이 반도체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유리기판은 또 놓고 갈 수가 없는 이슈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 이슈로 인해서 움직였었던 종목군들, 뭐 피로틱스든 혹은 뭐 한필 레이저든 혹은 뭐 램테크 놀로지든 그저께 수급 집어넣고 나서 쉬어가고 있는 구간인데 제 생각에는 물량이 저는 전혀 빠져나오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 반도체가 잠시 동안에 또 이제 주도 업종의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현재 유리기판이 수급이 들어갔었던 구간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가 또 당분간은 괜찮을 수 있고 유리기판이 그중에서도 한번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수가 있는 섹터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장은 계속해서 또 순환매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 코스피가 이 박스권 상단을 뚫어주는 시도를 해줬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뚫어내지 못했었던 1년 동안의 이 박스권 상단을 뚫어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 이제 시장이 추가적으로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은 제시를 해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같은 종목이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계속해서 이 순환매 자체 수급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 양상이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시선을 좀 옮겨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한번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조금 더 이제 코멘트를 해드리자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 자체가 이제 쉬어가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뭐 꽃집 같은 이러한 종목들, 그러니까 그냥 이제 개별 이슈에 따라서 꽃집이 이제 스타게이트에 부품 납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간밤에 또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좋았고 그에 따라서 꽃집이 또 관련해서 급등이 나온 것으로 이제 또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진단키트나 원전 기자재 뭐 이러한 쪽들이 돌았었잖아요. 조선 기자재도 그렇고. 근데 그러한 쪽들도 지금 다 한 사이클 돌았고 이제 코스피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어서 코스닥은 분위기 자체가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에 수급을 또 밀어 넣으면서 순환매가 돌 준비를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어떠한 섹터군들이 주도하고서 수급을 이끌어 주는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 주시고 주도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현재 가능성이 높아져 있으니까 반도체 속에서 한번 또 어느 정도의 이 주도 업종으로서의 이 포트 편입 전략을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바이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좁게 보셨고 2차 전지는 글쎄요라는 아직까지는 확신이 강하지는 않다라고 코멘트 넣어주셨습니다. 코스닥이 궁금하거든요. 코스닥이 좀 쉬어가는 종목들 기존에 강했던 종목 가운데 많이 보여가지고요.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순환매 주인공은 어떻게 찾아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일단은 지금 현재 분위기는 전기전자 업종 쪽이 조금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 조금 더 이제 가능성이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제 뭐 자이글이 상한가 가면서 지금 또 이제 뭐 메가터치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같이 끌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2차 전지 중에서 이제 뭐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우리가 이제 그냥 따라가는 정도의 트레이딩 정도 이쪽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도 업종이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또 반도체 쪽에서도 따라갈 수 있는 쪽,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또 계속해서 유리기판 쪽이라든지 따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충분히 생겨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었던 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약바이오나 또 이제 화장품 쪽에서도 어느 정도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로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후보군들을 딱 하나 지금 정해서 보기보다는 조금 더 시야를 좀 넓게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장 자체가 코스피 쪽으로 조금 더 수급 우위에 있고 코스닥은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급이 본격적으로 돌아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딱 이거다 하고서 수급을 밀어 넣어주는 섹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수급을 밀어 넣어주는 섹터가 나올 때까지는 시선을 최대한 넓게 보면서 아마 이제 뭐 오늘 내일 정도면은 그림이 나올 겁니다. 어느 쪽으로 코스닥이 본격적으로 또 주도하는 수급이 나타날지 섹터군으로서 이제 나타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정도에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코스닥 쪽에서 또 이제 주도 섹터가 어떠한 종목군들이 될 것인지 선별하려는 노력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머지않아서 순환매의 주인공 가려질 것 같은데요. 함께 열심히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핵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다음 시장은 누가 끌고 갈 것인가 범위를 조금 넓게 보자고 하거든요. 후보군은 일단 추려졌습니다. 반도체하고 바이오하고 화장품 쪽 유심히 보자고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는 오늘 내일 조금 더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고 하니까요. 촉 곤두 세우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